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 차에 시댁에 쳐들어가 이혼 서류 던지고 나왔던 여자입니다. 이혼 서류를 던진 이유는 바로 저희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결혼 전에 이상한 시부모님 얘기 말로는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나는 괜찮겠지, 우리 시부모님은 안 저러시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해서 보니 저희 시어머니도 엄청 특이하고 또 나아가서 고약하신 성미도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저 역시도 마냥 참고 누르는 성격은 아니어서 결국엔 이혼 서류까지 던졌지만요. 한창 깨를 볶아야 할 신혼기간에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한 건지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저희 남편은 시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사업체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집을 구할 때도 시댁이랑 같은 동네로 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용사로 일하는데 결혼하면서 다니던 곳을 그만두었어요. 조금 쉬었다가 제 미용실을 차릴 생각이었거든요. 결혼을 위해 남편이 모아둔 돈 5천만 원, 제가 모아둔 돈 5천만 원 합치고 양가 부모님이 각 1억씩 빌려주셔서 그걸로 신혼집 장만했습니다. 집은 남편 일하기 편한 시댁 근처로 구하는 대신 결혼 전부터 약속한 게 있었죠. 비록 동네는 시댁과 같은 동네지만 각자의 가정이 있으니 존중해 주셨으면 한다. 주변의 얘기 들어보니 시부모님이 무턱대고 신혼집에 찾아오고 심지어 비밀번호 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던데 나는 그런 거 싫다. 그러니까 시부모님께도 미리 말씀드리고 비밀번호 같은 것도 절대 알려드리지 말아라 라고요. 남편도 당연한 소리라고 했습니다. 결혼하면 독립된 우리의 가정이라며 아무리 부모님이라고 해도 무턱대고 찾아오시는 건 안 될 일이라고요. 그렇게 남편과는 얘기를 잘했고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시부모님께 분명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집들이 후에 호시탐탐 저희 집에 계속 오려고 하시더군요. 반찬 만든 거 갖다 주겠다. 뭐 사놨으니 갖다 주겠다. 집에 족발 시켰는데 먹으러 와라. 너네 집 가서 커피 한잔 하겠다 등등. 저희 어머님은 가정주부신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아버님 사무실 가서 세금 관련 일만 도와주시는 게 전부세요. 집에만 늘 계시는데 그렇다고 취미가 있으신 것도 아니고 친구분들 만나러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적적하다는 소리를 엄청 자주 하시는 분입니다. 문화센터 같은 데 가보셔라, 파크 골프 한번 배워보셔라, 운동을 좀 해보셔라 등등 이런저런 권유도 몇 번 했는데 나는 그런 거 못한다, 귀찮다, 힘들다, 기운 없다 하시면서 다 거절하세요. 그리고 그냥 집에만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무료하신 건지 툭하면 저한테 연락해서 오시겠다 그러고 집 근처니까 문 열어달라 그러시고 하루에도 몇 번이나 연락이 오니 저도 힘들고 지치더라고요. 저는 대학 졸업 전부터 미용실 스텝으로 일 시작해서 결혼 전까지 한 번도 일을 쉰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결혼하면서 일을 그만둔 게 한동안은 푹 쉬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남편과 신혼도 즐기고요. 그렇게 1년 정도 푹 쉬고 제 미용실을 오픈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도 만나고 또 틈틈이 미용실 오픈에 필요한 것도 알아보러 다니고 교육도 배우러 다녀야 했는데요. 어머님은 툭하면 저한테 연락해서 집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 문 열라고 하실 때도 많고 제가 외출했다고 했는데도 반찬 갖고 왔는데 지금 안 오면 쉬니까 빨리 오라고 하실 때도 많았습니다. 제가 못 간다고 하면 비밀번호 달라고 당신이 냉장고에 넣겠다 하시고요. 그런 식으로 저를 너무 귀찮게 하시더라고요. 그것뿐인가요? 주말 되면 저희 부부랑 자꾸 나들이를 같이 가자고 하십니다. 저희 남편이 어머님께 몇 번이나 얘기했죠. 우리한테 그러지 말고 아빠랑 시간 보내시라고요. 그리고 자꾸 무턱대고 집에 찾아오고 용건 없는데 민주한테 자꾸 연락하고 그러지 말아달라고요. 그러면 어머님은 엄청 서운해하시고 남편한테 막 퍼부으세요. 저희 남편이 어머님 아들이긴 하지만 예전부터 가만 보면 어머님이 아들을 너무 무시하고 막 대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상견례 때도 대놓고 우리 아들이 좀 모자라다 어쩌고 하셨는데 그때는 당연히 저희 부모님 앞에서 겸손하게 아들을 낮춰서 말하시는 건 줄 알았죠.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진짜 저희 남편을 많이 무시하시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저희 남편 아버님 사업체에서 일하긴 하지만 어디 다른 데선 일 못해서 아버님 사업체에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원래 목표하고 있던 직장이 있어서 공부했었는데 아버님이 하도 같이 일하자고 권유하고 네가 물려받으라고 설득하셔서 같이 일하는 거거든요. 저희 남편 똑똑하고 책도 많이 읽고 어머님 말씀처럼 그렇게 모자란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성격이 착하고 순하다 보니 어머님이 막 퍼부으셔도 네, 네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은 저희 남편에게 유독 참 함부로 대하시더군요. 하여튼 남편이 어머님께 저한테 연락 좀 그만하라고 했다가 어머님 화나서 전화로 막 퍼부어대시는데 전화기 들고 있던 남편도 저 보기 민망해 하더라고요. 그 후 남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남편과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고 예약도 해놨어요. 가서 스테이크도 썰고 와인도 한잔 하기로 했죠. 그런데 어머님이 아들 생일 축하해 하시면서 연락이 와서는 저희 집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생일 파티 하자고요. 저희 남편이 안 된다고 우리 지금 나갈 거라고 했죠. 그랬더니 또 어머님이 고함을 지르시는 거예요. 아들 생일이라고 간다는데 왜 못 가게 하느냐. 내가 내 아들 집에 맘대로 가지도 못하느냐. 엄마가 남이냐 하시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전화 밖으로도 소리 지르시는 게 다 들려서 마치 제가 통화하는 느낌마저 들 정도였어요. 남편은 쩔쩔매며 방에 들어가서 한참이나 어머님 달래드렸고 그 바람에 식당 예약 시간까지 늦었죠. 어머님 하시는 행동이 너무 질리는데 남편 성격에 어머님 행동을 딱 끊어내지도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갓 결혼한 제가 어머님하고 싸울 수도 없는 거고 진짜 골치 아프다 생각했었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결국 물은 남편 대신해서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께 비밀번호 알려드릴 수 없다. 그리고 반찬 같은 것도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 정 주고 싶으시면 남편한테 들려 보내시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작정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연락도 너무 자주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대놓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에 어머님 서운하다, 섭섭하다. 내가 며느리한테 이런 훈계까지 받아야 되느냐. 내 아들 집에 왜 내가 가보지도 못하고 이런 눈치를 받아야 되느냐 하시며 얼마나 신세한탄을 하시던지. 하지만 저는 남편과 달리 그런 어머님을 위로해드리지도 달래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드릴 말씀만 전해드리고 끝이었어요. 어머님은 제가 아들과 달리 눈 하나 꿈쩍 안 하는 것을 보시고 괘씸해하셨죠. 그렇다고 제가 몇 번이나 단호하게 말씀드렸음에도 어머님이 연락하고 마음대로 찾아오시는 건 별로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부러 전화 안 받거나 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저한테 빈정이 상하셨고 저는 어머님 행동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었죠. 그런데 어머님은 제 행동을 몹시 괘씸하게 생각하시고 복수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신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결혼하고 2년차 됐을 무렵 어머님이 난데없이 앞으로는 제사를 지내겠다고 통보를 하셨거든요. 어머님 하시는 소리가 집안의 규율이 엉망인 것 같다고 이게 다 집에 전통과 규칙이 없어서 어른을 우습게 알아서 그런 거라며 앞으로는 제사도 지내고 기강도 잡아야겠다 하시더군요. 옆에서 듣고 있던 아버님도 당신도 평생 제사 지내본 적 없으면서 갑자기 뭔 제사냐고 하셨는데 어머님이 이런 걸 해야 어른을 우습게 안 본다고 막 화를 내시더군요. 아버님도 저희 남편이랑 성격 비슷하셔서 조용하고 유순하세요. 어머님이 그렇게 하시니 아버님은 그냥 혀만 차시고 가만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앞으로는 제사 지낼 거니 명절 같은 날에도 전날부터 와서 제사 음식도 하고 며느리로서 본분을 다하랍니다. 그맘때 저는 제 미용실 오픈도 해서 한창 바쁘기도 했는데 여태까지는 있지도 않은 제사를 갑자기 지내신다는 게 너무 황당했죠. 그래서 저는 대놓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할 생각 없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님 또 만만한 저희 남편더러 보라면서 니네 마누라가 시댁을 우습게 하니까 시어머니 말도 저렇게 대놓고 무시를 한다고 악을 쓰시고 옆에서 지켜보는데 진짜 질리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제 의견 강하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못할 것 같다고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나중에 어머님이 남편에게 또 전화해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남편도 참다 여태까지 하지도 않은 걸 이제 와서 왜 해야 되느냐.
남들은 있던 제사도 없애려고 하는 걸 왜 기어코 사서 고생하려 하시느냐 따지더라고요. 남편도 그간 쌓인 게 많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어머님은 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전화 밖까지 소리 다 들리게 화를 내시더군요. 뭐라고 하셨냐고요? 며느리 명절에 쉬는 꼴 못 보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평소에도 며느리가 돼서 시부모한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명절까지 그러면 걔는 도대체 하는 게 뭐가 있느냐 하시면서요. 한마디로 저 편한 꼴 보기 싫으시다 이겁니다. 그거 듣는데 정말 어이가 없고 왜 저를 저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실까 싶더라고요. 남편도 그만 좀 하시라고 전화 끊었는데 다음날 저한테도 다시 전화 오셨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씀드렸죠. 어머님, 저 친정에서도 제사 안 해서 제사 음식 차려본 적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요. 근데 들어보니 어머님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신다면서요. 여태까지 제사 없어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갑자기 하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문제가 없느냐고 이건 집안의 규율과 기강 문제라고 하시더군요. 규율이니 기강이니 하셨지만 솔직히 한마디로 네가 며느리인데 왜 시어머니 말에 복종을 안 하느냐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그렇게 필요하시다면 어머님이 직접 하세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미용실도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한창 바쁘고 휴일도 거의 없이 일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는 못하겠으니 어머님 필요하시면 직접 하세요. 제가 재료비 같은 건 보태드릴 수 있어요. 그 말에 어머님이 화가 나셔서 꼴딱꼴딱 넘어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누구는 돈 없느냐, 누가 너한테 돈 달라고 했느냐, 네가 벌면 뭐 얼마나 번다고 재료비를 준다느니 그딴 소리를 시어머니한테 하느냐. 다른 집 며느리들은 명절 전날부터 와서 제사상 준비한다는데 그것도 안 할 것 같으면 너는 도대체 하는 게 뭐냐 등등 쉬지도 않고 속사포로 퍼부으시는 겁니다. 그거 듣고 있는데 진짜 진절머리 나고 가슴에 돌덩이 얹은 것처럼 갑갑한 거예요. 내가 왜 결혼했나 싶은 생각마저 들고 앞으로도 계속 이 꼴 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러고 사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저보고 며느리 쉬는 꼴 보기 싫다고 하셨지만 저도 휴일도 없이 내내 서서 일하고 있는데 그게 왜 쉬는 꼴인가요? 쉬는 걸로 따지면 집에만 계시는 어머님이 더 쉬시는 거 아닌가요? 며느리 얄미워서 없던 제사까지 만들겠다 하시는데 그런 억지를 듣고 있자니 저도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되는 건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런 일을 남편에게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솔직히 당신은 좋지만 어머님 하시는 거 보면 나 이 결혼 후회한다. 그냥 갈라서고 싶을 지경이다 라고요. 남편도 제 말에 꽤나 충격을 받은 듯 했고 저보고 미안하다며 엄마한테 잘 말해보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방에 들어가서 어머님하고 통화로 싸웠는데 남편도 이번에는 참지 않고 제법 화도 내고 싸우더라고요. 허허실실 화도 거의 안 내는 사람이 저럴 정도면 남편도 화가 났나 보다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본인 엄마고 남편이 나서야 되는 문제는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와서 폭언을 퍼부으시는 겁니다. 사람 잘 들어와야 되는데 너 때문에 착한 내 아들이 엄마한테 소리 지른다고.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네가 기가 세서 내 아들 조종하는 거다 라면서요. 듣고 있던 저도 참다가 결국 질렀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한테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게 아들 이혼시키는 거예요? 아들 이혼시키고 새며느리 얻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 너 이렇게 어른 알기를 우습게 알고 싸가지가 바가지인 줄 알았으면 내가 미쳤다고 결혼 허락하니? 네, 잘 알겠습니다. 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길로 가게문 걸어 잠그고 차 시동 걸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가정법원 가서 이혼 서류 발급받아서 제 거랑 남편 거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차 몰아서 시댁으로 갔어요. 문 열어보니 남편과 아버님 신발도 있었어요. 점심때 한 번씩 집에 가서 식사하시는데 집에 계신 듯 했죠. 오히려 잘됐다 생각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 식사 중이다가 제가 갑자기 들어가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자기야, 갑자기 여긴 어쩐 일로? 어머님, 아들 이혼시키고 새며느리 얻는 게 소원이라 하셨죠? 그 소원 들어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이혼 서류 탁 내려놓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도장 찍어. 바로 접수하게.
도장 사무실에 있어? 제 말에 시부모님 입 뜨악하고 남편도 놀라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어머님이 그걸 원하신대. 제발 그만하라고 하셔도 나한테 전화해서 사람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엉망이다. 너만 없으면 된다. 폭언을 퍼부으시는데 나도 이제는 못 참아. 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이혼해드리려고. 야,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네가 먼저 아들 이혼시키길 원하시냐 했잖아. 그래서 어머님이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집에 함부로 찾아오는 건 삼가해 주셔라 말씀드려도 툭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찾아오려고 하시고 저한테 하루에도 몇 통이나 전화하시고 며느리 노는 꼴 보기 싫어서 평생 해본 적도 없으셨던 제사를 이제부터 하시겠다고요? 너 때문에 착한 내 아들이 바뀌었다. 네가 문제다 소리 지르셨죠?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대놓고 싫어하고 미워하시는데 그럼 제가 물러나 드려야죠. 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세상에 저 싸가지 봐라. 저게 미친 거지. 시어머니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고개 빳빳이 들고 해대는 소리 봐라. 오냐 너 이혼해라. 너 같은 며느리 듣도 보도 못했다. 꼴 보기 싫으니까 이혼해. 그 순간 저희 남편 갑자기 그만하라고 소리를 막 질러대는 겁니다. 저도 사귀면서 또 결혼하고 나서도 그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약간 정신 나간 듯이 소리를 질러대더라고요. 어머님도 아버님도 놀란 얼굴로 벙쪄 있으시고요. 한참 짐승처럼 소리 지르던 남편이 어머님더러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기어코 아들 이혼시켜야 속 시원하시겠어요? 난 이혼하기 싫어요. 민주랑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요. 엄마만 그만 좀 하면요. 왜 자꾸 사람을 들쑤시고 힘들게 하는 거냐고요. 내가 엄마 꼭두각시예요? 아들 키워서 장가까지 보냈으면 제발 좀 냅두시라고요. 저 미치는 꼴까지 보기 싫으시면. 남편은 울분에 차서 저렇게 소리 지르더니 급기야는 울기까지 하더라고요. 어머님의 괴팍한 성정을 평생 참고 살았다는데 남편의 그 순한 성격에 오죽하면 저럴까 안쓰러운 마음이 확 몰려왔습니다. 남편의 모습에 어머님도 놀라신 것 같았죠. 하지만 어머님은 곧 엄마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아들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어머님도 참 끝까지 너무하시더군요. 남편 결국 빨개진 얼굴로 눈물 훔치고는 이혼 서류 챙겨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잠시 후 저도 뒤따라서 나갔고요. 뒤통수에 아버님이 어머님더러 자식들 저렇게 만드니까 이제 속 시원하냐고 소리 지르시는 게 들렸죠. 아버님도 화가 많이 나신 듯 했어요. 제가 금방 따라 나갔다 생각했는데 남편은 안 보이더라고요. 어디로 갔을까 걱정도 되고 저도 홧김에 이혼 서류 들고 시댁 오긴 했지만 남편한테도 못할 짓을 한 건가 싶기도 하고 착잡한 기분으로 가게에 돌아왔었습니다. 도저히 일할 기분이 아니라서 예약 손님께 죄송하다고 다음에 오시면 공짜로 해드리겠다 양해 구하고 예약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 닫고 가게 한켠에 저녁까지 누워 있었죠. 오만 생각 다 하면서요. 그리고 저녁 일찍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불 꺼진 방 침대에 누워 있더라고요. 화장대 위에는 도장 찍힌 이혼 서류가 있고요. 그걸 보는데 왠지 눈물 나고 돌아 누워있는 남편 뒷모습도 안쓰럽고 제가 다가가서 자느냐 그랬더니 안 잔답니다. 그러더니 돌아 앉아서는 저한테 미안하다고 얼마나 스트레스 많았느냐. 내가 못나서 중간에서 중재도 못하고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은 아버님께 이제 일 그만두겠다고까지 말씀드렸다고 했어요. 아버님 업장에서 일을 하는 이상 어쩔 수 없이 계속 부모님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당분간은 부모님도 보고 싶지 않다면서요. 그러면서 저만 원한다면 이혼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어찌됐든 자기는 자식이니까 엄마를 참을 수 있는데 저는 아니지 않냐면서요. 저도 홧김에 그렇게 한 건데 나도 잘한 건 없다고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남편이 일까지 그만둔다고 하니 아버님한테 연락 왔는데 아버님도 당분간은 출근 안 해도 되니 좀 쉬어라고 하셨죠.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며칠 후였습니다. 가게로 출근을 해서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가게는 예약제라서 예약하고 오셔야 된다고 하려던 찰나 보니까 어머님이신 거예요. 어머님이라서 좀 놀라긴 했지만 어머님은 이전과는 좀 다른 느낌으로 쭈뼛거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 좀 할 시간 있느냐 하시는 겁니다. 저는 앉으시라고 자리 마련해드렸죠. 어머님은 한참이나 아무 말 없이 바닥만 보고 계셨어요. 한참이나 침묵이 흘렀죠. 그러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네가 이혼 서류 갖고 오고 상진이도 한바탕 그러고 너네 아버님까지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 처음에는 이혼 서류 들고 쳐들어온 네가 너무 괘씸했는데 가만히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니 나도 잘한 건 없다 싶어. 어머님은 한참의 망설임 끝에 저렇게 말하셨습니다. 어머님의 성격을 알기에 저렇게까지 말하시는 건 큰 결심을 하셨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님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기도 했고 어머님도 며칠 사이 많은 생각을 하신 듯 했어요. 아마 아들의 그런 모습은 처음 보셨을 테고 충격도 꽤나 받으셨겠죠. 저는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불쑥불쑥 연락하거나 귀찮게 안 하마. 제사도 그냥 해본 말이지 진짜로 할 건 아니었어. 없던 일로 할 테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 제가 여전히 아무 대답이 없자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대답이 없어? 진짜 우리 상진이랑 이혼이라도 하려는 거야? 어머님은 제가 미우세요? 그래, 밉기도 하지. 왜 제가 미우신 거세요? 우리 상진이가 그렇게 착한 아들인데 네 편 든다고 나한테 소리 지르고 저러잖아. 어머님, 근데 그건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단 한 번도 먼저 어머님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거나 이간질 같은 거 한 적이 없습니다. 상진 씨도 일방적으로 제 얘기만 듣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본인도 그동안 쌓인 게 많아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먼저 이렇게 고개 숙이고 들어가잖아. 어머님도 아들 행복하길 바라실 테고 저도 사랑하는 남편인데 상진 씨가 상처받는 거 싫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계속 저 미워하시고 함부로 하시면 저는 결국 상진 씨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님과 저는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니까 오히려 더 노력하고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막말로 도장 하나 찍으면 다시는 안 볼 남남인 사이니까요. 제 말에 어머님도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저도 무례하게 군 거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 말에 어머님도 한숨을 쉬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래, 나도 어른답게 굴지 못한 거 미안하다. 유치했어. 그렇게 저는 어머님과 진심 어린 사과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후로 어머님은 아무 때고 연락하시거나 오신다는 일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남편한테나 저한테도 예전과는 다르게 좀 더 조심하시는 부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오히려 어머님이 그렇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편해서 오히려 시댁 가거나 시부모님 만나는 게 전보다는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전에는 어거지로 뵈러 갔다면 이제는 제 마음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진 거죠. 오히려 거리를 두고 사니까 잘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도 더 커지고요. 그렇다고 사이 좋은 고부 사이까지는 아니지만 훨씬 좋아진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 시어머니 진짜 질린다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머님은 자기 잘못을 반성할 줄 아시고 손 아랫사람에게 먼저 손도 내밀 줄 아는 어른이시더라고요. 한바탕 소란이 있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잘 풀었고 지금은 별탈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끝장낼 생각으로 이혼 서류 들고 시댁 찾아갔었는데 이렇게 잘 풀리게 되어서 다행이다 싶기도 해요. 날씨가 부쩍 선선해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사연 들으시는 분들께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